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2년 전서부터 전국의 많은 총 100여 분의 고수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그 인사이트를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도, 유튜브에 올린다는 생각도 못하고 제 카페에 글과 사진으로 남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과 녹음만 해가지고 보관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와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그 구독자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유튜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이 굉장히 그 음질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실제 사장님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새롭게 더빙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작업한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이 봐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막을 그래도 꼼꼼하게 넣었으니까요.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리세요? 네, 저 28입니다. 28? 네. 근데 사실 뭐 그 나이에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사실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조금 패턴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좀 업계가 특수한 관습이 있어서 우선 남자여야 되고 그리고 본인 아들들만 거의 기술을 전수해줘서 제가 한 2년간 한 5일 일하면서 이틀 그 패턴 학원을 한 8시간씩 주말마다 다녔는데 이제 조금 취직을 하고 싶어서 보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지도에 패턴실 찾아갔고 이렇게 다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저 모기비어도 되니까 좀 시다로 써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당에 저희 실장님을 만났는데 저기 취직을 하고 나서도 뭐 여자라서 안 된다. 이거는 뭐 계산하고 머리가 좋아야 돼서 안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굉장히 굳어져 있어서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이쪽 업계 사람들 기술자가 대부분 60, 70대 분이세요. 패턴실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직을 해야 돼서 옮기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나가서 경험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패턴사 막내는 대부분 한 35이 막내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래요. 33에서 5가 막내 정도 나이가 되더라고요. 싶은데 길이 없어서 열었어요. 정말 패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시켜주고 길이 없어 보여서 그냥 월세라도 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저기 신당 취직했을 때가 나이가 언제인가요? 20살이요. 20살? 진짜? 네. 세상에. 패턴이 뭐예요? 패턴이 옷 설계도인데요. 저 디자이너가 원하는 옷의 디자인과 사이즈에 맞게 원단에 넣고 바로 자를 수 있게 실사로 종이로 떠드려요. 그거를 이제 원단에 올려놓고 재단하면 되거든요. 그 종이를 패턴이라고 해요. 옷 설계도. 작업 부서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거나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구상해서 종이를 떠내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진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이런 거 정해주고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드는 거네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계가 잘못되면 옷이 다 잘못돼요.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직업이 다들 이렇게 자기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 보통 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처음에 패턴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그땐 디자이너가 패턴실이 되겠다, 뭐.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알려줬는데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한 8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간도 너무 빠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쪽인갑다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사업성이 있고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만 가르쳐 맞아요. 주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패턴을 잘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이 업계 중에 패턴사가 가장 연봉이 높아요. 조금 브랜드로 가서 한 20년 하시면 한 1억 정도 이상은 벌고요. 꼭 20년이 아니어도 능력 차에 따라 네. 다른데 패턴사가 미싱사보다도 많이 벌고 어쨌든 1억은 번다고 한 달에? 들었어요. 아, 1년에? 네네. 상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사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팔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팔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신당동에서 잘 도와주신 사부님이 계셨다고 치는데 네,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일감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런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거래처를 하나도 안 잡고 나왔고 저희 스승님이라 함부로 거래처를 빼올 순 없어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아는 디자이너한테 연락해서 그쪽 일을 빼오라는 게 아니라 누구 소개 좀 시켜달라 했는데 처음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달에 8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월세도 낼 수 있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제가 거기서 팀장이었거든요. 여팀장 여러 때 해서 이제 약간 소개로 소문이 오다 나고. 보니까 지금 조금 많아졌어요. 보통 기술 창업을 예를 들면은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뭐 이런 게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몸은 하나잖아. 네, 근데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걸 다 쳐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요새 계속 한 5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요. 원래 새벽 5시? 네네. 그래서 집을 앞에 잡았어요. 잠깐 잠이라도 자려고. 근데 원래 직원이 2명 있었는데 이번에 다 나가게 된 바람에 일이 힘들어서 나왔어요? 한 명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서 나갔고 한 명은 더 좋은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혼자 해야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달랑달랑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네. 패턴실은 다 수제자들을 위주로 돌아가요? 네, 근데 제자들을 요새 거의 안 키우세요. 샘플사 선생님도 패턴사 선생님도 한 2, 3년 하다가 접을 건데 뭐 이러시니까 60대 후반이시니까 그래서 안 키우세요. 본인 아들들 말고는. 저희 한국이 일본에서 패턴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한국 패턴이 굉장히 손꼽혀서 홍콩이나 중국, 대만에서 계속 캐스팅을 해가거든요. 그 밑을 이어받을 세대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마지막에 질문하는 내용인데 네. 목표가 뭐예요? 저는 사실 이 패턴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적성에. 그리고 사실 비교적 조금 돈도 되는 편이라서 근데 지금은 혼자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벌 수 있는 게 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젊은 친구들 양성해서 다른 사업 말고 패턴 사업으로만 제대로 조금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 회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요. 이 더군다나 여자는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게 배웠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이걸 다른 젊은 친구들도 조금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0, 70대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이미 저한테 시장의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이미 부여돼 있더라고요. 사실 열 땐 몰랐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절 많이 찾아주세요. 제 능력이 막 탁월해서라기보다 패턴사가 패턴을 잘 떼는 건 당연한 거였고 알고 봤더니 제가 너무 희소해서 그래서 손님이 많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물러나면 저한테 기회가 더 크게 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 잘 다지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업계에서 자기들만의 카르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누군가 떠들면은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협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전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눈치를 안 보고 약간 외골수로 저는 빠져 있어요. 아웃사이더. 일부러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조금 도움도 받고 이러면 쉬운데
그냥 굶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자리가 잡아서 저는 조금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옷이라는 게 사실 감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감각이 중요하고 사실상 유행이라는 것도 창조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 일인데 네, 더군다나 옷이랑 여자 옷이 또 이게 대부분일 텐데 네. 패턴사는 나이 드신 아저씨가 한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패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너무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씀. 그게 디자이너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숙제예요. 디자이너들은 항상 뭐 컬렉션을 보고 공부하고 감각이 가득이라서 이걸 만들고 싶다고 가져와요. 근데 60, 70대 분들은 그 디자인이 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이제 귀찮은 거죠. 막 본인들 고집들이 있으니까 이런 옷은 안 돼. 막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왜냐면 자기들이 전문가라서 사실 안 된다 그런 기술자한테 맡겼는데 안 된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의 소통이 굉장히 고팠는데 디자이너들이 제일 힘들어요. 기술자랑 소통하는 거. 그럼 패턴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살 때부터 했다 그랬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뭐 했어요? 고등학교 땐 대학교 시험을 봤다가 의류학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어디 그 이상한 과 어디 기숙사 학교인데 그게 장학생으로 붙었었어요. 지방대. 근데 과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자꾸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만두고 뭐 백화점 알바하고 편집숍 가서 옷 파는 거 하고 이거 5일 일하고 주말 이틀은 패턴 배우고 이거 19살 때 하다가 이제 20살 때 나왔어요. 패턴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패턴은 약간 적성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본인이 한 걸 지겹지만 한 20번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굉장히 한 예민해요. 8분의 1, 16분의 1도 눈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반인치, 1인치 이 정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이게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네. 아니면 처음에 딱 감이 있는 사람은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감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노력이 8할 이상이에요. 여기 계속 지겨워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배웠고 다 아는데 계속 뭔가가 배워지고 옷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혼자서 가만히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혼자서 드립다 파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거지 네, 이게 맞아요. 좀 외로움을 잘 느끼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맞겠네. 맞아요. 좀 약간은 그래서 외골수가 많아요. 다들 사무실에 갇혀서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외골수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야근이나 이런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막 보통 다 그래요? 다 그렇진 않아요. 조금 게으른 분들도 많고 사실 돈이 적당히 된다고 해서 패턴사를 했는데 일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패턴 사무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도태돼 있어요. 여기 패턴실이 많지만 갭이 굉장히 커요. 잘 되는 데는 항상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월세도 안 나오게끔. 그럼 패턴실이 막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으면 네. 좀 큰 패턴실은 뭐 디자이너 회사들하고 막 다 연결이 돼 있는 경우예요? 그거는 프로모션 업체라고 하는데 패턴 사무실이랑은 다르게 사실 디자이너들은 원단이랑 이런 걸 초이스해서 각자 패턴실 들려다 샘플실 가거든요. 근데 프로모션은 이거 하고 싶다고 종이만 들고 가면 원단부터 자기들이 다 해줘요. 수수료를 50% 받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감수하고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맡겨도 차이는 디테일이 굉장히 차이나요. 같은 패턴실도 네, 예를 들면 명품을 만드는 패턴실이 있고 네, 뭐 대중적인 옷을 만드는 패턴실이 있고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 나눈 건 아니지만 손님층이 갈리는 건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손으로 네. 떠서 캐드로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커요. 패턴실마다. 그럼 본인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저는 젊은 분들 그리고 좀 감각적인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고 원하는 거 빨리 말하고 빨리 알아듣고 해주고 만족스럽게 가고 그냥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손님층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나 주는 사람하고 패턴사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죠? 여기는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는 우선은 의료업계 자체의 사람들이 성격이 조금 있기도 한데 근데 나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패턴사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매번 다르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아. 여기도 고객인데 돈 주고 맡기는데 이제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기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집어던지면서 네가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또 패턴질 바꾸고 그게 굉장히 일상다반사예요. 여기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곤조가 상당히 심해요. 곤조가 굉장히 심해요.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일 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동네에 처음에 자리를 잡은 건가요? 사실 모르고 전화 다 했다가 받아주는 데를 찾아서 왔는데 신당이 패턴 동네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신당이 약간 브랜드 같은 퀄리티 명품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실장님들이 많아서 근데 저희 실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몰랐어요. 여기는 세가 얼마예요? 여기 1000에 70이요. 1070. 여기가 약간 빠져 있어가지고 시장 쪽이라 싸요. 딴 데는 180 정도 돼요. 그 사거리.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나요? 사실 옛날 분들 저한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데 사실 기술자 맞는 기술자 찾기가 힘들어서 맞으면 이렇게 그냥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해버리면 네. 인생 자체가 패턴인 거예요. 그리고 요새 너무 바빠서 그렇고 네. 웬만하면 제 시간에 9시에 나와서 7시에 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우리 얘기를 하니까 1시부터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네. 그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본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정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것도 있고 사실 손님이랑 납기를 계속 잡는데 의류는 계속 바빠요. 막 당장 내일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얘네는 내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시작이라서 제가 한번 늦어버리면 생산이 다 밀려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리고 다들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맞춰주고 싶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잘해주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질문하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패턴을 하나 띄워줘서 건바이 건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뭉태기로 물 딱 주고 이걸 턴키로다가 얼마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거래가 많은 데는 월 정산을 하자고도 하는데 사실 월보다는 거의 대부분 찾아가시면서 결제. 저희는 패턴실은 옷 하나당이에요. 옷 하나당이요? 자켓 하나에 10만 원, 뭐 코트 18만 원 이렇게 한 벌당. 그 패턴도 무슨 퀄리티가 있나요? 디자인이 많으면 추가가 되고 뭐 안가는 있으면 추가되고 이런 거요. 기본가는 정해져 있고. 보통 그런 거를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사실은 실장님은 저한테 10년 얘기했어요. 패턴사는 최소 10년은 떠야지.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 어르신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최소 5에서 10년? 10년은 봐야 된다고들 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패턴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학원엔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배우고 와도 실무에서 거의 써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학원 그럼 패턴사가 되면은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네 지금 상황. 사실 그래요. 대부분 보통 직장인들 이상 월급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패턴사가 되면. 패턴 보조나 이런 그레이딩 약간 아래 거 말고 제대로 패턴사가 되면. 그럼 제대로 패턴사가 되기 전에 그 막내를 할 때는 밥은 먹어요?
250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브랜드 막내로 처음 들어가면. 그럼 패턴으로 다 막내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인맥이 좌우예요. 거의 인맥. 근데 브랜드 같은 경우. 그때 2명 데리고 있었다가 네. 왜 나간 거예요? 막 일을 너무 힘들게 주고 이런 거예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였는데 남자애는 약간 디자이너 성향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보내고 한 친구는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 친구 월급을 높여주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길래 그런 다른 사업들 그런 사실 플랫폼 막 이런 것도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막 처음으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보고 이걸 정부 지원에 내보고 이렇게 얘를 아직 부족한 얘를 두고 제가 2달간 이제 뻘짓을 한 거죠. 제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층이 흔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고가 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절 보고 왔는데 제가 빠지니까 손님층이 흔들리고 있길래 한 2달 외출했다가 냉큼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잡았어요. 사실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사업 이 패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이렇게 들고 직접 방문으로만 이루어져서 온라인 오더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말로 이렇게 바로바로 통하는 전문가면 모르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은 와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여기서 안 물어봐도 제가 물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대가 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한다든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면 네. 기록으로 남기면 물론 알려지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쌓여가지고 인간적인 스토리를 지금부터 쌓게 되면은 사실 하고 있어요. 블로그랑 인스타는 하고 있고 어. 유튜브도 찍어서 올려봤어요. 근데 이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하고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창풀 TV에 바라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사실 보면서 공부하려고 막 찾다가 이제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서 저 사실 손익분기점도 모르고 세금도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땐 더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다 어렵게만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것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이거 너무 많은 걸 알고 같지 않으면